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숙박업이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숙박업이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한 호텔에서 숙박 거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숙박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연관성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은 원래 동물에서 사람에게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옮겼다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강대국들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뛰어서 데려가는 사태도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를 뛰어서 한국으로 데려왔죠. 그런데 감염 유무를 확인할 때까지는 2주, 그러니까 14일 동안의 격리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국에 와서도 격리 조치를 시킬 정도니까 이 상황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성격의 바이러스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인 감염자가 12,000명을 넘었고 하루 만에 2,000명이 넘게 늘었다고 하죠. 사망자가 240명, 하루 만에 40여 명이 사망을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오늘 12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한 호텔에서 중국인들을 숙박 거부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 호텔이었는데요. 두어 달 전에 예약한 중국인 고객들을 숙박 거부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숙박 거부한 이유는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사전에 차단한다라는 명분으로 숙박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숙박 거부를 당한 고객들은 부랴부랴 다른 호텔을 알아봤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일주일 만에 참여 인원이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자 SBS 뉴스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요. 미국 정부는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고, 일본 역시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도 방역당국이 앞다퉈 비슷한 조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국발 입국 금지 조처는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과거에도 전염병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았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은 전염병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였죠. 메르스는 낙타를 통해 전염되고 치사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1,30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발병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였고, 그래서 대부분 85% 감염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중동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전 세계 국가 다 합쳐서 15%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이 그 15%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방역 체계가 뚫리면서 감염자가 아주 많았죠. 저는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를 중소형 호텔에서 겪어봤는데요. 당시에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호텔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중소형 호텔에 외국인 관광객이 미어 터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인 관광객 단체 예약이나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꾸준히 방문을 했습니다. 종로는 관광 호텔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워낙 많이 찾는 곳이라서 중소형 호텔에도 꾸준히 외국인 고객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언론에서 매일 보도를 하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객실이 다 차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제가 숙박업 경영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제 책 제목이 숙박업 평일 만실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주말에는 당연히 객실이 모두 찬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주말에 만실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했죠. 이런 사태가 한번 벌어지고 나면 숙박업계를 포함한 관광업계는 타격이 엄청납니다. 호텔 경영진도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고용 인력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경영진들도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관광업계에 관한 뉴스도 있는데요. 오늘자 매일경제를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세계 관광업계가 입을 타격은 사스 때보다 몇 배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관광업계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호텔과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같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공포심을 갖게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텐데 점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공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서 국민이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속도를 보면 현재 기세가 워낙 세서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정 국가, 특정 지역, 특정 업계에 국한된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숙박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숙박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밌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숙박료 아끼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저렴하게 입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전국 미성년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죠.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은 숙박업소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